학습지 32페이지에 있는 2014년 6월 문제 보겠습니다. 이 반응의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이 다 써져 있는데 A 더하기 B가 2C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의 분자량이 2라고 나와 있고 B의 분자량이나 C의 분자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 화학 반응식은 계수의 관계가 A가 1, B가 1, C가 2로 A 더하기 B가 C와 같은, 즉 반응물의 계수의 합이 생성물의 계수의 합과 같은 반응이어서 반응 전과 후의 전체 기체의 몰수가 일정할 것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A의 분자량이 2라는 것을 이용하면 실험 1과 2에서 A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1에 A의 질량이 0.4g이다 라고 나와 있고 실험 2에는 0.8g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험 1에서 A의 몰수는 0.2몰, 실험 2의 C의 몰수는 C가 아닌 A의 몰수는 0.3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B의 경우에는 분자량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1에서 2가 1하고 2하고 비교했을 때 질량이 3배 차이 나지만 실제 얼마만큼의 몰수로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반응 후에 실험 1의 경우에는 A가 모두 반응을 하고 실험 2의 경우에는 B가 모두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실험 1에서는 8, 실험 2에서는 4이다 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볼 때 일단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실험 1에서는 A가 모두 반응하기 때문에 실험 1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 실험 2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8, 6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후에 실험 1과 2에서의 전체 몰수의 비가 (4대 3이)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전의 실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피도 8리터, 실험 2의 경우에는 전체 부피가 6리터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식은 A 더하기 B가 C인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의 부피, 몰수가 일정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비 8대 6을 이용해서 구한 실험 1과 실험 2의 반응 전, 반응 후 어쨌든 아무것도 둘 다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똑같이 실험 전에도 4대 3으로 있었고 실험 1과 2가 실험 후에도 4대 3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A의 경우에는 실제 몰수를 1과 2에서 모두 알기 때문에 B의 분자량을 몰라서 B의 몰수를 우리가 미지수를 써서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여기서 X랑 Y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의 몰수를 다른 미지수를 이용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실험 2에 7.6g이 있는데 이게 실제 B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7.6을 임의로 B몰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험 1에서는 B의 질량이 이거의 3배이기 때문에 3B몰이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의 질량이 실험 1에서 2의 3배여서 만약에 몰수도 3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실험 1에서 0.2 더하기 3B 한 것과 실험 2에서 0.4 더하기 B 한 것이 각각의 B가 4대 3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B가 몇 몰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실험 후를 이용해서 전체 몰수의 B 4대 3인 걸 알아냈고 따라서 반응 전 전체 몰수 실험 1과 2 역시도 우리 똑같이 4대 3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반응에서는 계수의 합이 A 더하기 B가 C여서
반응 전과 후 몰수가 일정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험 1에서 이 4대 3에서 4에 해당하는 게 A의 몰수 0.2몰에 B의 몰수 3B몰이고 실험 2의 경우에는 0.3몰 A의 몰수 그리고 B의 몰수가 B몰이기 때문에 이거의 B가 지금 4대 3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례식을 풀면 B를 몇 몰인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양변을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5B몰이 1.0몰이 되기 때문에 B는 0.2몰이 되겠습니다. B는 0.2가 되겠죠? 숫자로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하면 아까 B에서 B몰, 3B몰이라고 썼던 거를 이제 실제 몰수를 이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7.6에 해당하는 게 0.2몰, 22.8에 해당하는 게 0.6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 후에 B와 A가 각각 얼마씩 남아있는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B의 분자량부터 구해보면 둘 중에 어느 걸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숫자가 적은 걸 이용하는 게 계산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B 0.2몰이 7.6g이기 때문에 B의 분자량은 38이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분자량이 2, B의 분자량이 3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보기에 C의 분자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지에 있는 분자량 사이의 관계,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이용해서 분자량 사이의 관계 아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C의 분자량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A의 분자량에다가 원래 이제 엄밀히 말하면 1을 곱해주는 거지만 1은 굳이 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A의 분자량 더하기 B의 분자량이 C의 곱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C의 분자량은 38 더하기 2 의 절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의 분자량은 20이 나와서 니은번에 C의 분자량은 36.5다 라는 게 틀린 설명이 됩니다. C의 분자량은 20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 기억과 디귿번 보기를 풀기 위해 X랑 Y가 질량이 몇 g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실험 1에서 보면은 몰수의 관계로 얘네들이 개수가 1대1이기 때문에 1대1로 반응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2도 마찬가지로 1대1로 반응을 하겠죠. 그럼 실험 1에서 A가 0.2몰, B가 0.6몰로 얘네들이 1대1의 몰수로 반응을 한다면 B가 0.4몰이 남게 되고 A는 0.2몰, 0.2몰로 모두 반응해서 없어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B의 질량 X는 남아있는 0.4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돼서 7.6의 2배, 따라서 15.2가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X는 3.8이다
라는 것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X는 0.3몰에 해당하는 15.2g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험 2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0.3몰, 0.2몰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험 1과 반응의 양이 똑같은 0.2몰씩 반응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가 몰수로 0.2몰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0.2몰이니까 0.4g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디귿번 보기 같은 경우에 실험 2에서 남아있는 A를 모두 반응시킨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가 지금 0.2몰, 즉 0.4g이 남아있기 때문에 B 역시 0.2몰이 필요합니다. 0.2몰은 질량으로 문제에 나온 7.6g에 해당하기 때문에 B의 최소 질량은 7.6g이다. 이게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